마하나의 가드닝 수다. 2023년 가드닝 일기 요약 정리. 2월부터 11월까지 돌아보자 1년차 정원. 한 해의 가드닝을 마감하고 겨울잠에 들어간 12월입니다. 올해 1년차 정원인 만안의 미니 정원은 이런저런 좌충우들도 많았지만 작년의 0년차 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 그럼 만화의 2023년 가드닝 일기 빠르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약 2달 반 동안의 겨울잠을 깨고 가드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싹들이 마당 여기저기에서 뿅뿅,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폭발하는 시기. 일단 겨울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쓸쓸하게 장식하고 있던 지난해 꽃들의 흔적과 시든 그라스들을 가위로 싹둑싹둑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퇴비주기. 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막 시작할 때가 퇴비주기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명심. 또 올해 2월에 큰일을 했죠. 바로 지금의 만안의 미니 정원 기본 틀을 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잔디를 모조리 드러내고 디딤석을 깔고 마사토를 쫙 뿌리고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더 많은 꽃들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마친 시기. 이때 혼자 들었던 디딤석 때문에 12월 지금에도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 3월. 올해 3월에는 봄이 일찍 찾아왔죠. 기온이 팍팍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수국 월동 해제를 조금 일찍 과감히 했습니다. 또 3월은 장미와 수국, 꽃들에게 비료 투입의 시기입니다.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고 식물들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칼슘 유형 비료를 주었고요. 장미와 수국의 만개를 위해 장미에게는 로즈골드, 수국에게는 프로파머스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집 정원의 효자 에버로즈 가든 에버스케이프와 퍼퓸 에버스케이프를 바로 3월 중순쯤에 심었습니다. 너무 일찍 심은 것은 아닐까 했지만 우려와 달리 잘 자리 잡고 무럭무럭 커서 1년 내내 꽃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입니다. 작년 겨울 전에 심었던 구근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죠. 튤립과 수선화가 만개하는 4월. 작년 가을에 난생 처음 구근을 심어보았고 이게 과연 꽃이 필까 겨울 동안 노심초사했지만 꽃들이 활짝. 그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월동되는 단연초들을 마구마구 심었죠. 4월 초에 모종과 습근을 심으면 올해 안에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꽃을 본 아이들도 있고 꽃을 못 본 아이들도 있고 꽃고비, 델피늄 같이 우리 집 마당에서 적응 못하고 실패한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구마구 꽃 모종을 드리고 나서 결심했죠. 꽃쇼핑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리고 5월이 되었습니다. 꽃쇼핑은 그만하긴 뭘 그만해. 여보야 미안해. 꽃쇼핑을 또 했네? 어쩌겠어요. 마당에 빈자리가 보이고 드리고 싶은 꽃은 자꾸자꾸 보이는데 그래서 새로운 꽃들을 또 심고 심은 꽃이 있으면 정리한 꽃도 있는 법. 샤스타 데이지가 우리 집 좁은 마당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자라고 벌레도 많이 끼는 것 같아 과감히 다 정리해버렸죠. 이렇게 심고 또 뽑고 있으니 작년에 심은 차이브, 올해 심은 겹깃털 동작꽃, 얘네들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요.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가 화려하게 피었죠. 병충해 많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장미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5월의 장미와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난 장미의 집사. 마당이 작은 게 아니죠. 더 많은 장미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줍니다. 여름이 슬슬 시작되는 6월은 뭐니뭐니 해도 수국의 계절. 그래요. 올해 우리 집 2년차 인들리스 서머 수국이 대박이 났죠. 이 수국을 진짜 내가 키웠다고? 가드닝 자신감 막 뿜뿜하던 시기. 그리고 작년 가을 자리를 옮겨 심은 잉글리시 라벤더가 적응을 마치고 더욱더 풍성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수국과 라벤더, 두 푸르른 꽃들의 청량감이 6월의 초여름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시원함을 선사해주던 시기. 여름꽃들도 본격 피기 시작했죠. 에키네시아, 루드베키아, 코레옵시스 리틀백 레드. 올해 모종으로 심은 스토케시아도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올해 숙군으로 심은 숙군 제라늄 스플리시 스플래시가 가득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여름 다 지나고 모조리 녹아버려 내년에 다시 싹이 올라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다시 비료 주는 시기가 돌아왔죠. 3월, 6월, 9월, 5월 개화를 마친 장미에게 다음 개화를 잘 부탁한다고 비료를 또 한 번 6월에. 이렇게 정원은 6월을 마치고 여름 장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장마의 7월입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장맛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고 장미와 꽃들이 병이 안 들 수가 없죠. 또 여름이 되면서 각종 벌레들의 대습격. 바로 이때부터가 슬슬 마당이 무서워지고 가드닝에 손을 놓고 싶어지는 때. 만안의 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미들 잎은 까매지고 뒤틀려지고 2차 개화 준비 중인 꽃봉 상태도 엉망이고 민달팽이들은 새로 심은 모종도 다 먹어치우고 꽃들도 먹어치우고 그래서 매일 밤 불 켜놓고 젓가락으로 잡다가 결국 민달팽이 약으로 대거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도 장마 기간은 식물을 옮겨 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던 마당 리모델링을 마무리 지으면서 몇몇 꽃들을 옮겨 심고 7월을 마무리. 올해의 8월은 전 세계적 기상이변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역대급 폭염의 8월이었습니다. 이러다 마당의 꽃들 다 타 죽는 거 아니요? 그럴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폭염과 장마에도 묵묵히 꿋꿋하게 정원을 지키며 살아간 꽃들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꽃들에게 용기를 받아 8월 중하순에는 가을을 준비하는 꽃들과 내년의 정원을 장식해줄 꽃들을 데리고 와서 또 심었습니다. 점점 더 가득 채워지는 만안의 코딱지 마당. 그래도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여러분들도 꽃 심고 부자 되세요. 9월 드디어 여름이 끝났습니다. 비료는 369라고 했죠. 장미의 가을 개화를 위한 그리고 장미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몸 만들기를 위한 비료 주기는 9월에. 또 그동안 장미잎이 쪼그라들고 거무튀튀해지고 이런 증상이 혹시나 니모일 약해가 아닌가 싶어 니모일 뿌리기를 줍니다.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장미 주변 땅 속에 비료처럼 주는 님케이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미잎과 꽃봉들이 상하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님케이크는 2주마다 한 번씩 장미 주변에 묻어주었습니다. 가을 파종이란 것도 해보았네요. 비올라, 루드베키아, 외성수레국화 등을 파종했는데 파종한 흙이 문제가 있었는지 싹은 나왔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땅으로 옮겨주었죠. 이 중 수레국화만이 아직 살아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또 천일홍, 메리골드도 지난 여름에 파종을 했는데 실패. 그래서 모종을 데리고 와서 가을 정원을 위해 채워 넣었죠. 그리고 가을 꽃들이 본격 개화. 솔채, 추명국, 운남국화, 흰숙부쟁이 등 지난 봄에 이어 다시 한번 꽃잔치가 열리면서 행복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가을 꽃들이 찬란했던 10월이었습니다. 작년의 영년차 가을 정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진 올해의 가을 정원이었죠. 작년 가을에 심은 추명국과 솔채, 수쿠령 모우들이 모두 1년 만에 덩치를 많이 키우고 꽃들도 가득 피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여름 끝에 데리고 온 헬레니움, 운남국화, 흰숙부쟁이도 풍성하게 피어서 작은 마당에 꽃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몇 가지의 소소한 마당에 몇몇 꽃들의 위치를 옮겨주고 시렁시렁해진 라벤더를 정리하고 1년 만에 벽을 다 덮은 덩굴장미 보니를 묶어주고 등등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 올해의 가드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유난히 오래도록 따뜻했던 가을이었죠. 그래서 꽃들이 11월 중순이 넘어서도 남아있었습니다. 꽃을 오래 보는 건 좋지만 그래도 자연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인간도 자연도 모두 건강해지겠죠. 내년에는 부디 정상적인 계절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에는 역시 구근 심기죠.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 내년의 이른 봄 제일 먼저 마당을 장식해줄 꽃들의 구근을 심었습니다. 새로 심는 구근들이 있다면 정리하는 아이들도 있죠. 자연 발화가 잘 되는 층꽃과 버들마편초에 시든 꽃들이 씨앗을 맺기 전에 정리를 했고요. 올해 가을 내내 마당을 채워준 백일홍을 내년에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에 씨앗들을 채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년지 수국인 엔델리스 선머 수국이지만 올해 만들어진 꽃눈을 최대한 많이 보호하기 위해 월동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매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데 정 안되면 목수국으로 하나둘 갈아탈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는 소나무 바크 대신 코코칩으로 멀칭을 했습니다. 역시 건강한 흙을 만드는 첫 번째로 멀칭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탭이 주는 거겠죠. 수국 월동 조치와 코코칩 멀칭을 끝내면서 올해의 가드닝도 마무리. 마지막까지 정원에 남아있던 꽃은 11월 초에 개화한 포트멈 케이맨 오렌지와 어머니의 정원에서 분양받은 연핑크 국화였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마당에 어른 채로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 올 한 해가 꿈인가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정원이 있었다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정원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올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가득이에요. 하지만 다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좋아하니까 나무나 꽃에게 좋으리라 생각되는 것, 나무와 꽃이 기뻐하리라 생각되는 것을 내년에도 계속 해나간다면 꽃과 나무는 화답을 하겠죠. 정원지기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이번 겨울 잠시 한숨 돌리고 새롭게 충전해서 내년에 또 달려보자고요. 이상 2023년 가드닝 일기 유학정리 끝. 그럼 만화의 가드닝 수다 오늘은 이만. 우리 가드닝 수다 함께 떨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수다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